혹시 지금 월급 통장 딱 보면서 이게 최선일까?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더 나은 기회를 꿈꾸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는 건 망설이게 되죠.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바로 그 망설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익숙한 말들이죠. 이번 분기 실적만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승진하면 그때 가서 우리는 늘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걸 기다립니다. 근데요, 그 기다림의 끝에 더 좋은 기회가 있다는 보장이 과연 있을까요? 어쩌면 그 익숙한 말들이야말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장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인 덫일지도 모릅니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해요. 당신의 커리어에서 나중은 종종 너무 늦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 이직시장이라는 버스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놓쳐버린 그 버스에 올라탔던 4명의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기회의 창문이 얼마나 순식간에 닫혀버리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혹시 여러분도 눈앞의 작은 보너스나 성과급 때문에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던 더 큰 기회를 놓칠 뻔한 적 없으신가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이 작은 보너스입니다. 금융 전문가 강민석 씨의 실수를 통해 그 대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0만 원의 보너스. 이거 결코 작은 돈 아니죠.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강민석 씨도 딱 6개월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의 친구는 정말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지금 시장이 얼마나 불타고 있는데 고작 200만 원 때문에 내 커리어를 태워버릴 셈이야?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의 뼈아픈 실수를 그냥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200만 원 보너스를 손에 쥐려고 기다린 단 6개월. 그 사이에 시장은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름에는 그렇게 넘쳐나던 포지션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결국 그는 스타벅스 커피 몇십 잔 값 정도 되는 그 보너스를 받겠다고 잘하면 자동차 한 대 값은 됐을 연봉 인상 기회를 그냥 제 발로 차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강민석 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한 조직 심리학 연구를 보니까요. 이직을 결심하고도 6개월 이상 미룬 직장인 10명 중 거의 7명, 그러니까 67%는 결국 이직에 실패하거나 훨씬 나쁜 조건으로 옮겨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망설이고 있는 바로 당신도 이 67%에 포함될 수 있다는 아주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는 경고등인 셈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나이의 벽인데요. 혹시 채용 공고 보다가 저희는 수평적이고 젊은 조직 문화를 지향합니다. 이런 문구 본 적 있으세요? 네, 바로 그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 장벽에 대해서 마케팅 매니저 박지영 씨의 사례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죠. 33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 넘치는 나이죠. 박지영 씨도 당시 쏟아지는 헤드헌터들의 제안을 나중에요 하면서 아주 여유롭게 넘겼습니다. 2, 3년 뒤에도 기회는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던 겁니다. 이직 시장의 시계는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빨리 흘러간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35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높고 차가운 벽이 될 수 있는지를 말이죠. 이 그래프가 그 냉혹한 현실을 그냥 숫자로 딱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35 이전에 이직하면 평균 25% 연봉이 올라요. 예를 들어 연봉 5천이면 6,250만 원이 되는 거죠. 와, 엄청나죠? 근데 35을 딱 넘어가는 순간 그 수치가 7%로 뚝 떨어집니다. 겨우 350만 원 오르는 거예요. 아니, 나이 고작 한두 살 차이로 연봉 인상액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나이로 차별하면 안 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채용 공고에 적힌 우대라는 단어는요. 사실상 나이 많은 분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라는 뜻의 암호일 때가 많습니다. 박지영 씨는 35번째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자마자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이 거짓말처럼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직접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은 절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혹시 나 없으면 우리 부서, 아니 우리 회사 안 돌아가지?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세 번째 함정은 바로 이런 가치의 착각입니다. 회사 안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재지만 회사 밖 시장에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경우죠. IT 전문가 최현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현준 씨는 회사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왜냐? 아무도 손대기 싫어하는 그 오래된 시스템을 혼자서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이게 자신의 절대적인 안전빵이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바로 회사에 필요한 나와 시장에서 가치 있는 나를 착각하는 정말이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회사가 그 낡은 시스템을 버리는 바로 그 순간, 그의 가치도 함께 사라진다는 걸 몰랐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회사 안에서의 내 가치는요, 비유하자면 우리 동네에서만 통하는 골목 화폐 같은 거예요. 그 동네를 벗어나는 순간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죠. 반면에 시장에서의 가치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달러 같은 겁니다. 최현준 씨는 안타깝게도 골목 화폐만 잔뜩 쥐고 있으면서 세상은 달러를 원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IT처럼 기술 변화가 정말 빠른 분야에서는요, 한 회사에 7년 이상 머무르면 당신의 시장 가치가 매년 12%씩 마치 봄날 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에 충성하는 동안 시장에서는 아주 조용히 잊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함정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대부분이 한 번쯤은 빠져봤을, 어쩌면 지금도 빠져있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달콤한 덫, 바로 안락지대입니다. 월급은 좀 적고 성장도 없지만 그냥 익숙하니까.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심리적 관성이 어떻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지 운영 코디네이터 이수민 씨의 이야기로 한번 살펴보죠. 이 말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사실 연봉도 낮고 배울 것도 없었지만 그녀는 익식함, 편안함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그 불확실성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열정을 아주 서서히 야금야금 갉아먹는 심리적 관성이라는 녀석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걸 충성심의 증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시장의 평가는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이 넘는 근속 기간은 오히려 저 사람은 새로운 걸 배우기 싫어하는구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 10년 넘게 다닌 사람은요, 이직할 때 연봉 협상에서 평균적으로 15%나 낮은 금액을 제한받는다고 해요.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동안 내 몸값이 계속해서 깎여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4가지의 정말 안타까운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듣다 보니 좀 우울해지셨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죠. 이 함정들을 미리 알아보고 똑똑하게 피해가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이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와 나침반을 여러분 손에 딱 쥐어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의 뼈아픈 실수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 아주 명확합니다. 시장의 기회는 잠깐 열렸다 닫히는 회전문 같고, 나이라는 현실의 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 또 회사에서 내가 에이스라는 사실이 시장에서도 통할 거라는 착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만 하면 됐지, 이 안락함에 빠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협상력은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5단계 행동 지침,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강민석 씨처럼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채용 공고가 늘고 헤드헌터 연락이 잦아질 때, 즉 시장이 뜨거울 때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박지영 씨처럼 되지 않으려면 35세, 40세 같은 그 경계선을 넘기 전에 미리미리 커리어 플랜을 짜둬야 하고요. 셋째, 최현준 씨의 실수를 반복하기 싫다면 내 기술이 시장에서 아직도 먹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이수민 씨처럼 안주하지 않으려면 나중에 할까? 이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직을 결심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6개월 안에 행동으로 옮기세요. 물론 이미 늦은 거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나무를 심기 가장 좋았던 때는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3년 뒤, 5년 뒤에 당신은 오늘 행동하기로 결심한 바로 당신에게 분명히 고마워할 겁니다. 여러분의 커리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